이정후라는 이름은 한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어깨 부상에서 복귀한 그는 2025 시즌 개막과 함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타율 0.324, OPS 0.908이라는 성적은 물론 좌익수에서 중견수로의 포지션 전환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내셔널리그 올스타 후보는 물론 MVP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야수가 아닌 팀의 중심이자 리더로 떠올랐고, 구단은 물론 현지 언론도 그의 매 순간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냉정한 스포츠이며 시즌은 길고 기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초반의 반짝임은 점차 무거운 부담으로 바뀌었고, 그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칭찬을 넘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타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6월 들어서는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이정후는 11타수 1안타에 그쳤으며 그 한 개의 안타조차도 내야를 뚫지 못한 땅볼이었습니다. 타석에서의 움직임은 어색해졌고 그를 상징하던 유려한 스윙은 타이밍이 어긋난 듯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팬들과 해설진은 조용히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목이나 어깨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단 측에서는 어떠한 부상 소식도 전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분석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기대와 시선을 짊어지게 된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습니다. 자이언츠는 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1번에서 6번, 7번, 다시 5번으로 오가며 심리적인 안정 구간을 찾고자 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안타 없는 침묵이 계속되었고 OPS는 0.717까지 떨어졌으며 타율은 0.246으로 추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타구 성향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안타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 공이 뜨지 않고 땅으로 깔린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타구가 이루수 앞땅볼로 이어지면서 팬들은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는 왼손 타자의 타격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징후이며 몸쪽 공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여전히 그를 믿고 있으며 선발 라인업에서도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기용 방식에서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즌 초 공격에 시동을 걸던 1번 타순에서 이제는 6번 혹은 7번에 고정되며 기대치가 눈에 띄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멜빈 감독은 여전히 이정후가 반등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타순 조정은 결국 관리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정후 본인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후배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수비 시에도 동료들과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에도 방망이가 나가고 있으며 안타를 놓친 뒤 주먹을 조용히 쥐는 모습은 그의 내면에 쌓인 피로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인터리그 경기는 그의 심리 상태를 여실히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3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2개의 타구는 야수 정면, 1개는 내야 땅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타격 부진을 넘어 리듬과 운까지 잃은 위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정후의 부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그를 치켜세우던 매체들도 현재는 타격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KBO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루틴이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과 변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루수 방향으로 향하는 땅볼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중심 이동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타격 코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반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고뇌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타율 하락, 메커니즘의 붕괴, 심리적 압박, 그리고 불운까지 겹쳐지며 그의 플레이는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과 움직임, 타석에서의 망설임은 누적된 심리적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후의 커리어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두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KBO 시절 그는 천재 타자라는 평가 속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리드오프와 중심 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플레이를 이어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는 생존과 적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후는 분명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순간 그는 다시금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팬들은 다시 한번 그를 향한 믿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후가 다시 살아난다면 자이언츠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확실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정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보완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정후의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으로는 하체 중심 이동이 빨라지며 체중이 앞서 나가고 이로 인해 배트가 공과 맞닿는 타이밍이 어긋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격 타이밍을 다시 조정하고 스윙을 더 간결하게 다듬는 루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회복의 열쇠는 자신감입니다. 매 타구마다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고 간결한 타격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반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이정후가 선발 라인업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구단이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6번 타수는 부담은 덜고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는 지점이며 그 자리에서 이정후가 보여줄 수 있는 안타 하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경기에서 라인 드라이브 하나가 안타로 연결되기만 해도 이후 그의 타격 리듬은 놀랍도록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입니다. 단 하나의 타구, 단 하나의 순간이 길었던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정후에게도 그런 결정적인 장면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의 2025 시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후의 존재는 한국 야구 팬들에게 단순한 국외파 선수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해외파 2세대의 중심에 있는 선수이며 아시아 출신 타자의 기술적 야구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후의 성패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증명하는 일이자 후배들에게는 도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팬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반등을 바라는 마음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하나의 서사와 감동이 되며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지닌 아름다움과 깊이를 모두 품은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정후의 침묵은 곧 다가올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한번 이정후가 그라운드 위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